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YG의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 제대로 알기입니다. 그냥 말고 제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인지가 아닌지 긴가민가 애매모호해서 그동안 판단을 보류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근로시간인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랬던 것들 많이 있었죠? 회식은 근로시간일까요? 주말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주말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급여가 나오는 근로시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에 다소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가민가 하죠.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 정도 설명만 나옵니다. 도대체가 기준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근로시간 개념을 판단 포인트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 사용자로부터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지시받았다면 근로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 참여할 의무가 너무나 상당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정도로 상당한지. 그렇다면 이 사용자로부터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적으로 이건 내가 해야만 해.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근로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어떠한 행위의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그럴 때 이 징계와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차치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 4가지 판단 포인트를 각기 다른 사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이 원칙을 세워가며 대입을 하면 어느 정도 일관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이 헷갈려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이 4가지 기준으로 풀어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일까요?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이 배차 시간을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정확한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서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근로시간일까요? 자, 판단 기준 이 4번째를 보십시오. 어떤 업무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차치하고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근로시간 맞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휴게시간처럼 긴가민가 아리송해 보이는데요. 이건 우리가 휴게시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이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다음 배차가 떨어질지 몰라서 이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주의를 바짝 막 기울이면서 긴장하는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작업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대기시간은 뭐다? 이 근로시간이 맞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 4원칙으로 4번째 원칙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교육시간.
교육시간 문의가 상당히 많은 애매모호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직원들은 회사가 교육받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근무시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이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이수 의무는 없어요.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근로시간일까요? 업무시간 도중에 하는 교육은 당연히 근로시간이겠죠. 보통 이 교육시간은 퇴근한 이후의 그런 시간이나 또는 이 주말에 할 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철저하게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바로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자는 거죠. 다음 사례는 이 출장 시간입니다. 출장 시간 그동안 많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 이제 단축이 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출장과 관련해서 이 이동 시간이 근무 시간인가 상당히 긴가민가 애매모호합니다. 회사로 출근해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당연히 출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한 시간은 어떨까요? 자, 똑같이 출장지로 이동했지만 중간에 회사를 거쳐간 차이뿐인데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업무 시간 도중에 출장지에서 다음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무 시간 이 도중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장지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다음날 이 출장지 부근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출장지 간 이동으로 또 비슷해 보이죠? 헷갈립니다.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했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이 장거리 출근은 어떨까요? 또 해외 출장 시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소요된 시간, 그리고 탑승 수속하는 시간, 탑승을 기다리는 시간, 또 이 비행기 탑승 시간은 어떨까요? 너무 많죠. 헷갈립니다, 정말. 하나뿐인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 버스 시간대를 하나를 타기 위해서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과 수단은 많지만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지각이 염려돼서 전날 밤에 출발한 것은 과연 근로시간일까요? 자, 어차피 이 출장이 아닌 평상시에도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출퇴근에 가름하는 그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과 부산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 시외 장거리 이동이라면 평상시 출퇴근 시간을 초과하는 그 시간만큼은 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해외 출장 시에 이 탑승 수속과 탑승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은 근무 시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출장 간 이동 시간에 무엇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차치하고서 그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출장 간 이동 시간에서는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가름하는 것은 빼자라는 것이죠. 자, 접대 시간. 거래처와의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본인 카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접대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영업직의 경우에는 접대하는 것이 본래 본인의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접대보다는 이 영업직들이 본래 쉬는 시간인 휴게 시간인 점심시간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인 저녁 시간에 하는 그런 접대가 보통 근로시간인지 또 아닌지 이렇게 모호해집니다. 자, 이 영업을 빙자하고 영업직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의 접대를 많이 합니다. 공짜 술, 공짜 식사 그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대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가 명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바로 첫 번째,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업무 때문이라고 영업직들은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이라는 걸 판단하지 않고요. 바로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즉,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같은 것으로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 회식 시간. 회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회식은 이 사기의 진작이나 침묵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 팀은 회식 한번 하면 10시간씩 하는데 이게 근로시간이 아니면은 저는 어떡하나요?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원칙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침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간혹 팀 전원이 참석을 하거나 이 대표이사가 아니면은 상관이 참석을 강제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침묵 취지이기 때문에 원칙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이 회식 자리가 이 회의 자리의 연장선으로 간 겁니다. 결국에 회의하다가 술잔 하나 더 얹힌 것 뿐인 거죠. 회식 자리가 영업 전략 발표회로 활용되었다든지 이런 유사한 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자,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업무 관련성인 거죠. 예, 업무의 연속으로 이 자연스럽게 회식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이 술을 한 잔씩 하면서 회의를 주재한 것과 사실상 다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워크숍이나 이 세미나나 체육대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워크숍과 세미나는 유사합니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하다가 우리들 뭐 하나요? 5시 넘어가면은 뭐 배달 음식 막 주문하죠. 그렇죠? 그 이후에 침묵하는 시간들, 뭐 그런 시간들은 당연히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1박 2일일 때 야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요. 자, 그리고 체육대회는 좀 달라요. 체육대회와 유사한 것은 이 야유회라든지 뭐 등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불참에 따른 징계나 결근 처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원칙이죠.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야유회나 이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이 조기 출근을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막 야근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들 어때요? 나는 이거 바람직하게 일찍 출근했고 이거 열심히 막 일했으니까 밤늦게까지 근로시간인 것 같죠? 자, 조기 출근은 바로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이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일찍 출근한다.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또 유사한 사례로 우리 뭐 생산직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아침 체조를 하기 위해 조기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플러스 이 불참 시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해야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원칙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자발적 야근이란 말 아시죠? 사실 우리가 하는 야근 대부분이 자발적 야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업무 마감일의 압박 또는 늦은 업무 부여, 퇴근 직전에 업무를 부여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업무 수행의 의무 정도가 매우 높게 부여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 사업장에 체류하였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여할 의무가 아주 상당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직 근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 근무처럼 이 전화 수수 정도만 하는 당직 근무는 근로시간일까요? 당직 근무는 이 통상의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인 순찰이나 이 전화나 문서의 수수, 그리고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는 뭐 그런 단순한 일입니다.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해서 요즘에는 재택에서 대기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당직 근무는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이 당직 근무가 실제로는 내가 낮에 하던 근무를 그대로 연장해 와서 이 통상의 근로와 강도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는 이 순찰이나 문서 수수가 너무나 과도하게 부여된다면 그것은 또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네, 이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없더라도 해당 업무 수행이나 참여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는지, 이러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다면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근로시간 판단 기준 제대로 알기였습니다.